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과 저 둘 다 집안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드디어 첫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미래가 다가올 거라 굳게 믿었는데 나나이님, 코코드리님 제발 저희 부부를 도와주세요. 첫째가 태어난 지 4일 뒤 뇌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쌍둥이 아이를 출산 예정일보다 3개월 일찍 출산하게 되면서요. 출산 이후 저희 부부가 꿈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게 4년 전입니다. 첫째 아이가 아파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릉은 아이의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치료받을 병원이 딱히 없고 그나마 한 군데 있는 곳마저도 일주일에 딱 30분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릉과 서울, 남편과 따로 살게 되면서 나가는 생활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주말 부부로 남편은 강릉 원룸에서 생활 중입니다. 치료가 장기화될 것 같아 동대문구 다가구 주택에 월세 70만원 방에서 쌍둥이 아들 둘과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좌측 편마비로 서울에서 주 3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육아와 치료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 남편은 일이 끝나는 대로 KTX를 타고 청량리역에 도착합니다. 서울 동대문 월세집까지 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강릉으로 일하러 갑니다. 남편이 외벌이 중이라 사업장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서울로 오게 된다면 같은 사업을 서울에서 하기엔 자금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직원으로 들어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과 5년간의 연애를 하며 행복한 결혼을 꿈꿔왔는데 지금 아이가 아픈 상황이 모두 나 때문임이 틀림없다며 우울과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할 때에도 항상 아이의 병원 위치가 1순위가 되었고 치료가 우선이기에 수입이나 지출에 항상 병원비를 염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성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힘든 것은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하지만요. 저희 둘 말고는 의지하거나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월브닷컴에 도움을 청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른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많기에 재활병원에서도 한 아이를 연속으로 오랜 기간 치료해주지 않아서 이곳저곳 병원을 전전하며 다녀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바라는 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 거니까 치료 비용이 좀 높더라도 아이가 맘 놓고 센터를 다니며 성장과 발달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힘든 건 부모가 할 테니까 우리 아이는 건강하기만 했으면 그러기 위해 투자를 공부하고 수익도 내는 월급쟁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우리 네 식구를 꼭 좀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지금 아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가 아프면서 이제 육아휴직을 쓰고 계시는데 이 육아휴직도 이제 곧 끝나면 이제 퇴사를 해서 아이 치료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신데 아이 치료를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있는 거죠.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이 강릉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고민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강릉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한다면 어찌됐든 또 실거주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실거주 목적으로 종잣돈을 좀 더 모아서 그리고 강릉 아파트를 매도를 해서 그 돈을 좀 모아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또 서울에 월세를 살면서 경기 수도권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지 이것도 두 번째 질문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거주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지금 아이 병원이 서울은 이제 기름, 은평, 강남, 마포 그리고 경기권은 구리, 하남, 용인 등에 이렇게 좀 병원이 있는 편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살아보니까 당연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총 3가지의 고민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아프면 참 마음이 좀 너무 마음이 속상해. 아픈 것 같아요. 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막 아이들한테 무슨 일 생겼다는 기사만 봐도 막 그렇죠.
그럼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추고 힘들지만 그거를 이제 더 헤쳐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크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지금 고민이신 거죠? 강릉에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네. 우리 네이버 부동산 좀 켜보자. 네네, 좋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사연자분이 상황을 좀 정리하면 지금 아이 쌍둥이를 출산하셨는데 첫째 아이가 좀 아파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래 고향은 강릉이신데 재활치료를 위해서 강릉은 시설이 부족하니까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분은 강릉에서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내분은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첫째 아이 치료에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맞벌이셨는데 아이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벌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시고요. 남편분이 이제 KTX 타고 서울로 이제 올라온대요. 너무 마음 아프다. 지금 동대문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 질문이 지금 강릉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네.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될까요? 예요. 근데 강릉의 아파트는 지금 현재 시세가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입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그걸 3억 중반 정도에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손피가 7천에서 1억 정도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강릉은 올해 내년 정도에 입주가 조금 있지만 그 뒤에는 입주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릉의 거의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릉 아파트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왜?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강릉이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서울이요. 서울은 떨어지고 있어요. 강릉은 어떻게 되고 있어? 가격이. 내가 분양받은 것보다. 오를 확률이 올랐죠? 올랐어. 오를 확률이 큰 게 아니라 나 3억 4천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4억 넘게 거래돼. 그럼 내가 여기서 돈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뒤에를 보니 실제로 공급이나 분양이나 이런 게 없어, 거의. 그럼 앞으로도 이 지역 안에서 이 새로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의 지위는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서울은 여기 있고 원래 강릉은 여기인데 가격은 얘가 여기 있고 서울은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 부부한테 하늘이 주는 선물이자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서울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서울 아파트가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 앞쪽에 이제 성동구가 있고요. 동대문이 있어요. 동대문구의 구축 아파트 방 3개짜리 20평대 시세는 6억 정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6억 5천 정도, 6억 3천, 6억 1천짜리 되네요. 좀 낮은 층,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강릉 아파트 얼마? 지금 4억 4천? 뭐 이 정도 돼요. 이게 6억이에요. 그러면 2억 정도의 돈이 더 있으면 일로 이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동대문에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아까 사연자분이 아이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이 치료를 전념하려면 병원이 가까운 게 좋아요? 먼 게 좋아요? 가까워야죠. 자, 병원이 어디 있다? 마포, 강남, 은평, 기름에 있어요. 자, 그럼 기름을 가봅시다. 기름은 성북구예요. 자, 여기 보면 성북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성북구야. 동대문이 여기야. 그럼 성북구에서 제일 유명한 거, 여기 부동산 공부 좀 했으니까 성북구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기름 뉴타운. 자, 기름 뉴타운이지. 자, 기름 뉴타운을 일단 타겟을 잡아봐. 목표를 잡아봅시다. 기름 뉴타운에 아파트 뭐 있지? 뭐 봤더니 여기 레미안 있고 이쪽이 대장이에요. 얘네들이. 왜냐면 이 기름류에 가까워갖고 여기 가면 잘 돼 있어. 그리고 여기가 학교 같은 게 가까워요. 둘째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둘째도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 앞쪽에 있는 단지가 30평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상 10억 정도 실거래가 되니까 20평대는 얼마냐? 8억대예요. 8억 아래도 있어. 여기 8억인데 물건이 지금 동일면 물건이 16층 똑같은 거죠. 604동 16층. 그러니까 이거 안 팔리니까 다 내놓은 거거든. 이건 조금 조정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얘가 원래 얼마인지 봅시다. 얘가
딱 10억 정도 했다가 지금 이제 8억 정도 내려온 네네. 거예요. 8억 가격이 20년대 가격이네요. 2020년 가격. 네, 저는 조금 그렇게 좀 싸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만한 아파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이거는 완전히 기름 뉴타운은 아닌데 그냥 이름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90년대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지만 잘 지었어요. 보면 여기도 20평대가 있거든요. 얼마나 되나. 가격 확 떨어지네요. 자, 5억대 아파트가 있죠. 5억 7천. 그죠? 자, 그러면 우리 1억 2천 있다고 했잖아요. 네. 4억 4천 팔아. 그럼 얼마야? 5억 6천. 그럼 이거 접근돼야 안 돼요? 1억 2천 있으면. 현금 1억 2천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아파트로. 제가 원래 이렇게 안 보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세를 익히라는 거죠. 시세를 익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 희망을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강릉 아파트 팔고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구나. 를 알려주고 싶었어. 아이 치료를 하고, 둘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곳에.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오해하면 안 되고, 경남 아너스빌을 사라는 게 딱 아니라. 사라는 게 아니라, 예, 맞아요. 나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우리 지금 상황에서 서울에서 지금 신랑도 원룸에 있고, 너는 내 운명님도 지금 원룸에서 애 둘을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근데 이게 방 3개짜리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네. 내 식구가 뭐 못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괜찮거든, 아파트, 여기. 그러니까 근데 기름 뉴타운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아요.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보였던 레미안 이런 거 8억에 나오는 거. 그쵸. 그런 걸로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가격이 좀 덜 빠졌고 그 뒤쪽에 서울은 무조건 역 앞에 있는 게 역에 가까울수록 아파트가 비싼 건 알죠? 그쵸. 어. 네. 근데 그 뒤에도 기름 뉴타운이 약간 살짝 언덕으로 계속 뭐 가다 보면 7단지, 두산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8억에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네. 그냥 좋은 게 8억이니까. 그러니까 네. 기준을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 아파트가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강릉은 어떠냐면 강릉은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입주 하나도 없어. 지금 강릉에 분양해요, 안 해요? 많아요. 분양을 해요? 분양은 새로 안 해요. 그지? 그죠? 네. 잘 보세요. 네. 지금 아파트를 한참 우리 너는 내 운명님이 분양 받았을 땐 분양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공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날 게 뻔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분위기 어때요, 부동산 시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강릉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못해. 그리고 분양을 하려면 지금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기들이 받아야 마진이 최소한의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을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분양가가 있는데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분양가로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건설회사 이빨 꽉 깨물고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방 건설회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망해요. 그래요? 네. 지금 망하고 있어. 어제 오늘도 지금 하나 망했어. 저는 그런 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건설회사가 망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건설을 할 주체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강릉에 그럼 안 망하는 건설회사는 어디냐면 1군, 그러니까 메이저, 뭐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이런 애들, 뭐 이편한 이런 애들. 그런 네. 큰 건설회사들은 안 망하지. 체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가 과연 지방에 분양을 할까요? 자, 그러면 지방은 분양이나 이런 게 공급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가 이걸 싸게 샀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강릉에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분양가까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당장 급할 게 없어. 자, 그러면 강릉 상황 정리. 급할 게 네. 없다. 그럼 서울 네. 봅시다, 서울. 서울 아파트 지금 급해야 돼요? 아니,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기름 뉴타운 아파트 전세가 한번 이따가 찾아봐봐요. 네네. 만약에 본인이 기름 뉴타운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8억을 주고 매매할 것 같아요? 3억 후반 4억 주고 전세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전세 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을 익혀놓고 양쪽을 자, 네네. 지금은 내가 만약에 기름 뉴타운 들어가려면 8억이니까 이 아파트 팔면 4억 4천이니까 3억 네. 6천이 필요하다. 2023년 4월에. 네. 그 다음에 이걸 매달 체크를 해, 매달. 음, 그러다가 처음, 너나님이랑 통화하고는 3억 6천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2억 8천이면 갈 수 있네?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점프하는 시기인 거예요. 네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나님 저 지금도 불안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서울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서울 내 집 마련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아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 그러니까 6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 있죠. 네. 그 중에 성북구, 동대문구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물론 구축 아파트에 방 3개짜리 20평대이긴 해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자산으로서도 강릉 아파트보단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강릉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건너뛰는 게 좋지만 네.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뒤에는 강릉 아파트보다는 서울 아파트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나님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제가 그걸 보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집중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갈아타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서울에서의 주거를 안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임대를, 근데 그게 아니라, 너네는 저는 짬짬이 볼 수 있어야 하면 처음에는 전세를 주고 돌리세요, 처음에. 전세를 줘요, 전세를. 강릉 아파트. 강릉 아파트요? 전세를 줘.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거기. 왜냐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자랑 원리금을 내야 되니까, 조금 힘들지만 우리 신랑이 원룸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 혼자서 거기 살기에 사실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약간 아까운 게 있어. 지금 상황상. 그쵸. 그러니까 전세를 주고 2년 동안 쭉 지켜보다가 지금이다 하면 그때 그거 매도하고 서울로 넘어와야지. 그 차익이 좁혀지면.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나님. 그냥 네. 지금 당장 아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기름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네. 라고 하면 5억대 그런 아파트를 사셔서 네. 그래서 그냥 글로 넘어가서 아예 살림을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대충 정리됐어요? 네, 너무 정리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의 상태는 좀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계속 치료를 지금 꾸준히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기는 한데, 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긴 해요. 지금 쌍둥이를, 그것도 네. 타지에서 남편, 물론 이제 주말에 오시긴 하지만, 그 두 아이를 계속해서 그렇게 독박 육아를 한다는 게, 정말 진짜, 예. 정말 예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임신했을 때는 몰랐다가 이제 나서 이제 아신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이게 태어날 때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일찍 태어나면서 합병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었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이제 키워보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아이가 이제, 바로 이제 출산하고 아이가 아프면은, 그 모든 잘못이 나 때문인 것 같고, 혹시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죄책감을 갖는 거는 뭐 지금 아이한테도 그렇고, 또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은 접어두시고, 너무나도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또 이제 둘째 있잖아요. 그 쌍둥이 또 아프지 않은 또 아이 있잖아요. 아픈 아이를 더 많이 챙기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이 챙겨주는 게 상당히 좀 힘들 텐데, 그럼에도 좀 둘째 아이까지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남편분도 같이 계시죠? 남편은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릉에서 듣고 있어요. 아, 강릉에서 듣고 있어요? 네. 나 되게- 지금 네. 생각난 게 네네. 하나 있는데, 나 이 얘기 꼭 해줘야겠다. 네네, 어떤 거요? 네. 저기, 너는 내 명님,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아,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세금이 많아요. 아, 그래요? 세금이 많아. 그래서, 저는 이거 내년 1월 입주잖아요. 네. 근데 내년 1월 정도면 오히려 매매, 갈아타기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주 때, 네. 처음에 전세를 놓거나, 분양권 끝나고 입주가 끝나고 나서, 네. 아니면 담보대출 받아서 잠깐 들어가거나, 네. 그 상태에서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 너는 내 운명님하고 우리 두 부부는 이거를 네. 계속 들여다보면서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네. 그래서 내년 입주 시기에 네.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지만 않으면, 만약에 급락하면은 기다려야 돼. 어, 급락하면 1년, 2년을 기다려요. 네. 근데 급락하지 않으면 입주하고 나서 일반 과세로 파세요. 입주하고 나서 내가 잔금 치르고 들어가. 신랑이 잠깐 들어가. 아니면 전세 주거나. 근데 들어가는 게 더 좋긴 좋아. 전세를 주면 실입주자가 못 사니까. 그죠? 전세 2년 기간이 있으니까 입주할 사람이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 잠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걸 팔아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가격이. 네네.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6억 언더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세요. 방 3개는 돼야 돼. 방 3개는. 네. 네, 매수를 해요. 네. 그렇게 하면 10년 뒤에는 그 선택이 탁월했다는 걸 알 것 같아. 오케이. 자, 이건 정리됐죠? 자, 네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봤어. 너는 내 명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어려워질까? 뭐가 힘들까? 네. 소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두 분이 투자를 통해가지고 엄청 큰 돈을 벌기에는 둘 다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전 사연에서도 투자는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무리 너는 내 운명님하고 우리 남편분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투자판에서 너는 내 운명님의 돈을, 너는 내 운명님 실력이 없는데 그걸 돈을 벌어주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네. 근데 실력을 쌓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두 사람 다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러면 부동산은 내 집으로 활용합시다, 내 집으로. 그리고 나서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돼, 남편이. 근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남편분이 지금 하시는 이제 업태를 얘기할 순 없지만, 네. 제가 요즘에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유튜브를 해야 돼, 진짜. 그 남편분 말고 또 동료분들 같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가 어렵지가 않아요. 네. 안 어려워.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나중에 제품을 판매하세요. 그 남편분이 하시는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뭘 하잖아요. 네. 그때 쓰는 용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면 네. 참고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몇 개 골라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해야 돼. 신랑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는 돈 벌기 어려워. 지금 두 사람 상황상.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돼. 지금은. 근데 네. 그 사업이 되게 힘든데 남는 게 많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네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유튜브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 안 보이나 봐. 난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이 채널들을 따라서 하시라고. 네. 그 방향으로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크님 다시 미안해요. 갑자기 얘기해서. 아니에요. 너무 네. 필요한 얘기였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정말 저도 좀 되게 그 부분 배우고 싶고 또 같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아이에게 네.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믿고 의지하고 정말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충분히 지금 이미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잘 해내실 것 같아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들어가세요. 네. 네. 지금 현재 지금 남편분께서 지금 강릉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남편분하고 한번 더 통화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듣고 계셨어요? 네. 이렇게 또 부부를 동시에 또 통화하는 그러게. 건 또 처음이지 않나? 라는 동시에 생각이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런데 아내분께서 되게 용기 내서 구해줘요부에 사연을 주셨어요. 네네. 정말 아내분께서 정말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남편분도 되게 그 마음이 충분히 저희도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긍정을 잃지 않는 이 아내분께 그리고 혼자서 육아를 하고 있는 그 아내분한테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이를 전적으로 이제 육아를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못 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너무 마음 그리고 항상 고맙고 자책 같은 아까 글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잘 해서 아이를 키우면은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남편분도 그 강릉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주말마다 또 이렇게 올라가시고 하는 부분이 되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남편분께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가 아프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네, 감사합니다. 나 얘기 제가 왜 갑자기 눈물이 터지냐면은 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오진으로 2달 정도 이제 치료차 다녔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프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반드시 돼야 된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남편들은 또 그런 걱정을 하지. 나는 그게 무게감이나 외로움이 느껴져서 분명한 거는 남편이 성공해야 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돼.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면 안 돼. 나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그거 하시는 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잘 되는 분들이나 그런 어떤 마케팅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 내 눈에 보이는 사례들이 있어서 네. 제가 그거를 보내드릴게요. 작가님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자꾸 잘해야 돼. 그 안에서 자꾸 잘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제품도 만들어서 파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고맙고 하여튼 힘냅시다, 우리. 화이팅. 알겠습니다. 두 네. 분이 되게 화이팅입니다. 단단하셔. 네, 내가 나중에 그 마음이 동네 단단해. 가면은 놀러 갈게요, 거기. 예. 내가 꼭 갈게요. 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갈게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네. 아까 우리 물리치료로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주신 맞아. 분, 있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러브슈슈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봐요. 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지만 이런 데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나도 헤쳐나가 용기를 얻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도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사랑을 갖고 아이 케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나아질 것 같습니다.